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시 배치의 핵심은 마지노선 대학이다 라는 주제로 미니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 현재 수시 배치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 모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수시 배치를 할 때 있어서 먼저 현재 고3 입시 환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현역 입장에서는 수능으로 정시 입학하기 정말 힘들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 수능 같은 경우에 현역보다는 당연히 N수생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상위 10개 대학 정시 N수생 합격 비율이 60% 이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시는 N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형 수능으로 변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과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상위 10개 대학 정시 특히 인문 합격자 중 이과 교차 지원 비율이 약 60에서 한 65% 정도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3 현역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시로 들어가기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지해야 되는 부분은 자,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절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생분들 이제 8월 16일, 17일경에 아마 이제 계약을 다시 하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 자, 이미 계약 이후에 생기부 마감 대비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수시 원서 접수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든지 자, 이미 교실 분위기는 대학 합격 분위기입니다. 학생분들 자체도 교실 내에서는 절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가 원서 접수 끝날 때까지 이어질 텐데 자, 그러면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는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자, 9월 13일부터 11월 17일 이제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1차 합격 관련 발표라든지 아니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논술 시험이라든지 이러한 입시 일정 등으로 인해서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나 아니면 본인이 수능으로 공부를 지금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3 학생들이 현재 본인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온전히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 배치와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는 현재 현역, 특히 이제 고3 현역 입장에서는 정시의 합격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시에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 수시 배치와 모의고사의 연관성은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은 결과적으로 마지노선 대학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활용하는 모의고사 지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두 번째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제 수시 배치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가 바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자,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6개 대학 중에 대략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어디를 지원할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노선 대학을 대략적으로 확정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마지노선 대학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교과나 추천 아니면 논술 전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성적은 대략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보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교과 전형, 논술 전형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배치와 모의고사의 연관성 계속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마지노선 대학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자, 마지노선 대학을 결정할 때 있어서 모의고사 성적이 기초 자료인데 저희는 정시에서 가장
최악의 성적이 나올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마지노선 대학을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참고해야 될 자료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별로 6평과 9평의 성적 차이가 분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평과 9평 모의고사의 평균값을 먼저 내주시고 평균값을 기준으로 실제 수능에서는 각 과목별로 점수가 일정 부분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점수 기준으로는 과목별로 조금 상이하겠지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더 틀린다는 가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3단계에서는 우리 학생분이 현재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제 수능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냐 여부인데 저희 이제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대개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언어와 매체, 확통, 영어, 사문, 생윤, 2등급, 평균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인데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게 됐을 때 실제 수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별로 1개 정도 아니면 2개 정도 더 틀린다는 가정을 하고 이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마지노선 대학을 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제가 앞에서 입시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정시로 서울 주요 15개 대학 합격하는 건 정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역 학생들은 어떻게든 수시에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내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다면 우리 학생분들은 마지노선 대학을 결정할 때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학교를 가시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가 교과를 상향으로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년도 합격 데이터가 평상시보다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이 됐다거나 아니면 경쟁률, 지원자 수가 줄어들었거나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것을 고려하여 교과 상향을 추천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교과 상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위 저희가 전략적으로 변수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상향으로 지원하는 최상향으로 지원하는 대학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과 전형을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희가 소위 좀 많이 뽑는 학과들, 기본적으로 선발 인원이 10명을 넘어가는, 15명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 합격자 평균 성적이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로 준수하게 나오는 그런 교과 전형을 지원하셔야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노선 대학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 철학과라든지 심리학과라든지 선발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나중에 합격자 평균 성적이 변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는 뜻은 선발 인원이 조금 많고 최근 3개년 동안 경쟁률이나 선발 인원이나 아니면 합격자 평균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대학의 교과 전형을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 소위 최저를 맞추면 저 교과 전형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6평과 9평에서 최저를 맞춘 경우가 없더라면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있어서 최저를 맞춘다는 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교과 전형 지원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노선 대학 합격이 상향 대학의 합격으로 이어진다. 자, 우리 학생분들 소위 나는 정시 다 떨어지면 N수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노선 대학을 붙고 N수를 하는 것과 다 떨어지고 N수를 하는 것의 차이는 꽤나 큰 편입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지금은 학생분이 나 다 떨어지면 N수 할 거야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 모두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기 때문에 자, 부탁한데
마지노선 대학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위에 상향 대학에 합격하는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마지노선 대학 지원을 할 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학생 중에 만약 수시에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의 학생이라면 교과를 필수적으로 2개 이상 지원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수시 배치와 관련해서 마지노선 대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수시 배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주식회사 영자일보 국내고 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니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